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아주 바람을 또 질의하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 결산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당초 예산의 약 400조 원에 비해서 무려 56조 원 이렇게 세수 결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10% 이상 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 추계를 정말로 이렇게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좀 사과부터 하고 좀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무총리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추계에 있어서 당초에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거를 개선하고 하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도 그 1분기부터 예년에 비해서 세금이 덜 걸칠 거로 예상이 되자 우리 9월달에 2023년도 세수 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표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2023년도 국세 수입을 재추계하고 또 세익 경정 등을 위한 또 추가 경정 예상 편성 없이, 또 세 번째로는 세계 인근건강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한다. 네 번째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고, 다섯 번째로는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 어떤 국회 승인을 지금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어떤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 수립과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당연하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냥 불용 처리되면서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다면 예. 제가 그거는 제가 잘못 답드린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결국은 세수 결손 때문에 네. 중앙 정부가 됐든 지방 정부가 됐든 네. 원래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내국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부금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언제 조정을 얼마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지금 이런 절차가 일단 국회에 동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감의 표명만 하셨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법령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승인해 준 예산의 지출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국민에 대해서 국가 채무를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저희가 주어진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국가재정법이나 관련법 내에서 저희한테 행정부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국무총리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에 결국은 이제 지자체가 이 세수 결손에 따른 책임을 다 떠안는 계기인데요. 지금 지방교부세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치면은 무려 18조 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자체에게 이렇게 전가된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총리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총리님의 좀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허용을 하시면 경제부총리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지자체가 당했다는 표현은 사실은 네, 뭐좀 가합니까? 네, 왜냐하면 지자체가 다 따는 건 맞잖아요. 네, 아니 네.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자체에 주는 지방 교부세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에 따라서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23년도나 24년도, 25년도 어떻게 조정하느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23년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큰 틀에선 저희가 그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 일단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지자체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쓸 수 없는 곳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적립금이 아예 없는 곳이 한 19곳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100억 미만의 지자체도 24곳이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사실 뭐 제도는 있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쓸 수 있는 지자체가 지출을 줄이는 것도 사실은 한계에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줄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한 2조 8천억 정도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지난해에 약 지방채가 3조 2천억까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발행 규모도 무려 48%가 늘어난 4조 2천억 이렇게 지방채가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세수 부족을 일으킨 그 대외 경제 여건 때문에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중앙 정부에 대한 어떤 우리 중앙 정부의 그 국채라든가 중앙 정부의 채무에 대한 네. 저희 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네. 지방 정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마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어떤 그 지방채 부분은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돼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면은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사항이 일시적이면 좋을 텐데 계속적으로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지방 재정에도 상당 부분 압박이 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지방 행정 현장에서는 그 사회복 예산이 준다거나 또 우리 교육 예산이 줄어서 좀 절규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대책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중앙 정부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 2024년도도 지금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맞습니까? 조기 경보는 그렇고 올해도 세수가 저는 6월달에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모두 한 가지 원인입니다. 결국은 2022년도, 23년도의 문제가 지금 작년 세수, 올해 세수의 법인세와 관련돼서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3조 정도 결손이 있을 거다 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가 있었고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한 30조 정도가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올해는 어느 정도 세수 결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제 추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네. 9월 중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추계 중이라서요. 네. 근데 지금 그 세수가 결손될 거는 분명하죠. 네, 일단 어느 정도 규모의 결손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56조 원이 결손났던 지난해 교훈을 삼아서 올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면밀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연구단체나
또 국회에서 추계할 때 뭐 25조 이상 30조 뭐 지난해 뭐 반 정도 수준에 가깝다 하지만 그 또한 그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재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 또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목에 있어서 저희가 추계가 틀렸고요. 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법인세 다른 부분들은 무슨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결국은 법인세는 올해는 법인세가 올해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법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그 뭐 올해의 어떤 경제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올해 비교적 괜찮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해 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올해 법인세의 그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금이 결손되고 있는데 상속세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여러 추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감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속세와 관련해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속세는 안 고친 지가 한 20년,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드리면은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세수는 어느 해에 좋고 어느 해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그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경제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민간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세 정책.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낡은 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어떤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세 정책을 세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속세는 그 후자에 속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얼마 정도 상속세가 그 감면하면은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까? 상속세 감면이 제가 지금 숫자를 어디 있지? 제가 상속세 부분 제가 곧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는 네네. 지금 가뜩이나 계속 세수 추계에 있어서 펑크가 나고 이런 시점에 지금 계속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더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또 지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의원 이 한 말씀 말씀을 드리면요.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저희가 하지만 내년도에 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예, 만약 시간이 법이 고쳐진다 하더라도요. 네. 미미하다고요? 네, 내년도에 왜냐하면 그건 몇 년도에 걸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 숫자는 일단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추계하는 기간별로 좀 다소 차이가 있던데요. 좀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자회사와 네. 관련돼서 우리 지금 직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식대 14만 원, 명절 휴가비 100만 원, 복지 포인트 50만 원 이렇게 해서 복지 3종 세트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지침으로 내려간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이게 어떻게 총 인건비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처우 개선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그 운영실 때 평가했던 91개 평가 대상 기관 중에서 그 33곳째하고는 거의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지금 분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뭐 도로공사 이렇게 자회사의 경우도 지금 식대 인상 지금 현재 10만 원인데 4만 원을 올려달라고 약 200일 넘게 지금 뭐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노동자들과 또 이렇게 자회사 또 원청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좀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내려야지 이런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고용부하고 같이 요 운영 실태를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 일단 경영 평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자회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한번 제도 개선이나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고용부랑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그냥 끝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면 그 작년 올해 있었던 이 문제가 그 내년에 그냥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예산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뭐 실무하시는 분이 좀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공공기관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속도를 뭐 시속 그러니까 10km로 가는지 10km로 가는지 내년에 하겠다는지 후내년에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년에 방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의한 것 중에서 가장 시원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직 4분 남았네, 그죠? 우리 공공부문 자회사 그 노동자 임금과 관련해서 시중 노임 단가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시중 단가, 노임 단가를 그 책정해야 되는데 그 책정 안 하는 곳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회사에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하지 않습니까? 네. 낙찰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 낙찰율, 일반 용역 예산은 한 88.5% 되는데 우리 자회사는 한 91.7%는 됩니다. 뭐 그게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낙찰하는 데 있어서 보통 자회사나 이런 그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임금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임금비를 낙찰률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낙찰 금액의 임금비까지 다 깎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니까 이미 한 10% 깎인 상태에서 다른 것을 절감해야지 겨우 기본급을 채워주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낙찰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완전 제어시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제대로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네. 제가 좀 더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네. 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든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그 용역을 주든 자회사를 운영하든 거기에 뭐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는데 낙찰률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깎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단체장 할 때도 환경미화원들의 그 용역업체 인건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방서에 적힌 부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노동자한테 다 전달됐는지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이런 그 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던 선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용역회사 또는 자회사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어떤 노동자의 기본금 또 생활임금 이런 것들이 시중 노임 단가가 제대로 이렇게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달라 이런 당부를 좀. 네, 뭐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그 관계부처랑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에도 우리 공무직들이 엄청나게 많으시죠. 네. 예, 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해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많이 이렇게 전달했는데 지난 2023년도 국회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정한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다음에 2024년도도 국회 예산안 수정 부대 의견입니다. 정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사실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뭐 공무직과 관련된 급여 명세서도 하나 들고 있는데 이분이 기본급이 189만 원이고 급식비가 14만 원, 위험 근무수당 합쳐서 4만 8천 원.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급여 받는 거 보면 200만 원이 훨씬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처우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부처와 청을 포함해서 총 59개 기관 중에 기본급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곳이 무려 33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떤 우리 공무직 저우와 관련돼서 말로만 네, 뭐 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그 여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직에 대해서 매년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숫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윤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